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5%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지수까지 코스피가 1%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가깝게 크게 올라서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눈에 띈 특징주들 무엇이 있는지 오후 시장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남자처럼 코트를 입고 오셨네요. 날씨가 춥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가 많이 춥던데 그 안에서 우리 증시 안에서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떤 상황실인지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반등 시도 중이라고 제가 물음표를 달아봤는데 왜냐면 지금 이게 반등한다고 해서 진짜 추세 전환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일단 외국인이 4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기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일까요?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이정민 팀장 보고 계신지요? 네, 저는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단기간 안에 이제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최근 3거래일 동안 114억 원 정도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이제 단기 바닥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왔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동사의 주식이 뜨겁게 상승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뉴스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는 11%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은 현재 7.5%대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M&Q 투자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요. 동사의 주식을 3거래일 동안 30만 주 정도 이제 장내 매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M&Q 투자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정몽규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투자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회장님께서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지수가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인식하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추세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그 사고로 인한 재무 부담도 있는데 이게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봐도 될지 아니면은 아직일까요? 그걸 계산하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직도 실종자가 있다 보니까 그 현장에 이제 그 관리자들이 경찰의 조사를 아직 뭐 본격적으로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악재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국토부에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결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관련된 그 부처가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랑 서울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지자체 모두 지금 등록 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악재가 만연한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런 등록 말소 외에도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크레딧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양대 이제 그 신용평가 회사가 이제 동사를 지금 현재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후보 이제 회사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용등급도 저는 강등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악재 뉴스가 아직 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는 외국인이 이 지점에서 지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 해서 같이 매수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주가 반영이 다 끝났다라고 보기엔 시기상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그럼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한 투자 의견으로 한 줄평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한 주평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하 1층 밑에 지하 3층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악재가 좀 나올 뉴스들이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만약에 중견 정도 되는 건설사였다면은 이 정도 이슈라면은 회사의 그 전망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참 위태롭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대형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단기 차익금과 관련된 이슈가 이럴 때마다 좀
좀 불거져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 차입금을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알아봤더니 1조 8,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현금이 1조 9천억 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차입금으로 인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 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파크 하얏트 서울과 파크 하얏트 부산 호텔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호텔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담보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휘청일 정도의 이제 이슈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호재라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주식은 아직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었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기보다 이슈가 해결된 다음에 쳐다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LCDC 현대산업개발은 반등 시에 투자자분들, 지금 기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매도를 조금씩 해서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다른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좀 보셨거든요. 네. 그런 종목을 지금 다시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나 건설주는 우리가 또 엮을 수 있는 게 정책 수혜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진짜 얼마 안 네. 남았죠. 어제도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뉴스를 이제 생산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주가 지수가 많이 빠지기 이전만 하더라도 건설주 더 이상 빠질 게 있느냐라는 리포트도 많이 나와서 아마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건설주들도 대부분 다 큰 폭의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그 업계 대장주로 뽑을 수 있는 현대건설을 제가 좀 예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재성 뉴스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시장이 그 호재를 오로지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비롯한 기타 다른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적어도 121선 위에서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적어도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대선 주자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한 분이 되면은 분명 더 공격적으로 집권 초기에 이제 개발과 관련된 공약들이 이야기하실 텐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특히나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쳐다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펼쳐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노동자 한 명이 추가 발견됐다. 5번째 실종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빠르게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화학주가 대안주라고 또 여기에도 물음표가 붙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달아봤는데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였어요. 네네. 롯데정밀화학이 금리 상승기에 안정적인 대안주다라고 하는데 화학주? 안정? 대안? 약간 매치가 그쵸.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리포트 자체가 굉장히 화제성을 띠는 걸로 보아서는 아마 애널리스트 분께서 참 잘 쓰신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요소수 그 대란이 있었죠. 아마 정현 씨도 좀 고생을 하셨던 걸로 제가 저 이번에 넣었습니다. 요소수 드디어. 네.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동사가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아마 네.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좀 각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롯데정밀화학이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49억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8% 증가하는 수치이고요. 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수익을 현재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4분기 세전이익 같은 경우에는 2,7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2%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쟁업체들이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환경 관련 이슈로 이제 규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동사의 수출 물량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과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보니까 롯데정밀화학이 최근에 계속 원자재가, 원재료가가 다 네.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연내에 좀 그런 부담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요?
네,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크게 이슈에 휘말리지 않겠지만 이제 동사가 그럼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 원재료 상승값을 그대로 재료에 녹일 수 있을 정도의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가 그 정도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룸은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물류 쪽이 워낙 비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을 좀 깎아먹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 가격 같은 경우에도 피크를 찍고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들어섰기 때문에 물류 비용에서 어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동사가 좀 심혈을 기울이는 게 바로 암모니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룹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이 국내 수소 이제 그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라고 작년에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정밀화학이 수소 운송과 저장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역할을 좀 어느 정도 담당할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그 동사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그 암모니아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만 톤 중에 90만 톤을 이제 그 유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째로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보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소주 대란으로 인해서 반짝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졌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을 갖는 게 좋을지 롯데정밀화학 투자 의견 한 줄 평으로 주시죠. 네, 투자 한 줄 평은요. 네. 수익은 주겠지만 수저는 못 바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아리송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학주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엉덩이 무겁게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섹터가 예를 들어서 IT나 바이오, 그다음에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가격 반발성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하고 또는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꾸준하게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멘텀과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 유용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한 줄 평은 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동사 주식과 관련되어서도 최근에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작년 실적도 좋았고 올해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가격대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수점 가격으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저는 21선 부근인 72,000원에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전고점이 10만 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 근처까지는 한번 좀 바라보자는 목적에서 한번 목표 가격은 10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이 이제 그 6만 5천 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5천 원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은 주겠지만 수저는 못 바꾼다라는 한 줄 평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 가격은 6만 5천 원으로 롯데정밀화학 정리해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 함께 만나보시죠. 실적이 답이다.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BH가 그 주인공인데 정말 애플이 그 나스닥을 살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이스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게 실적을 맞습니다. 호실적으로 내놓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플이 실적이 저렇게 잘 나와? 그럼 국내에서는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거론된 종목이 LG 이노텍과 BH거든요. 덕을 충분히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덕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그 동사 4분기 지금 현재 그 예상에 되는 그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요, 분기 최대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021억 원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34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두 증권사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하는 수치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사가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OLED용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을 납품을 한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OLED의 채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전 모델에서 OLED를 채택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높기 때문에 동사의 그 매출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에서 이제 그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국내에서는 혁신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애플만한 주식이 없을 정도로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실적을 잘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BH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해외 이제 북미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그 삼성에게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접히는 핸드폰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폴더블 폰에도 연성 회로기판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폴더블 폰 시장이 커질수록 낙수 효과도 입을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점으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동사의 주식을 좋게 보는 부분은 바로 경쟁 업체가 없어졌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성 회로기판을 생산을 하던 삼성전기가 해당 부분을 이제 아예 이제 철수를 했죠. 그러면서 동사의 점유율이 시장에서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의 덕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니까 애플이 또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제품을 못 내놓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신제품이 유독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 한 해 좀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주를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계속 이제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얼마나 팔리는지가 전 세계 이제 그 시장, 스마트폰 시장의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도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꾸준하게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의 아이폰 점유율이 날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이 커가면서 아이폰의 점유율도 높아져 간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BH가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고 또한 그 시장에서 결국에 뭐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또 좋아하는 분야가 바로 전기차 분야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분야에도 엮여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 차량용 배터리 케이블 매출이 작년 같은 경우는 27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이제 그 공장의 설비 라인이 셋업이 완료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말까지는 420억까지도 매출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낙수 수혜도 입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BH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BH 사실 지금 이 가격에는 들어가기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 고점이다. 또 못 뚫어낼 것이다, 고점을. 그렇게 의견도 주셨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분위기가 많은데 과연 이정민 팀장님은 이 실적을 보고 지금이라도 BH를 투자해 보시겠는지 아니면 다음 눌림목을 공략해 보시겠는지 의견 주시죠. 네, 한 줄 평은요. 참 끼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시청자분들께 주요 포인트로 나열해드렸던 3가지 포인트만 다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 수혜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폴더블 폰 수혜주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전기차 수혜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관련되어서는 워낙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 이제 인정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는 항상 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강조를 하듯이 오늘 이제 현재가로 지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22,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저는 29,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22,000원에 왔대 매수하겠다. 네. 지금 가격은 아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참 끼가 많은 종목을 잘 고르셨어요. 목표 주가 29,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오늘 3가지 상황실 다뤄봤는데 혹시 그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이정민 팀장님이 본 종목 있으신가요? 네, 저는 세 종목 중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연히 BH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추세가 결정이 되면은 그만큼 또 시원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BH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점을 이제 깨지 않는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의 증설이 곧장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동사의 주식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황실에서 가장 최선호 주는 BH가 나왔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매경에서 저희도 증시 오늘 관련해서 똑똑한 브레인을 맡고 있는 이정민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